아, 좀 빨리 좀 오세요. 지금 시간 없어요. 빨리 찍어야 되는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좀 빨리 좀 오세요. 지금 그 쓸데없는 그런 거 할 시간이 어딨어요. 지금 우리 지금 바빠 죽겠는데. 아, 저 진짜. 왜 그래? 아니, 좀 빨리 찍어야죠. 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계속. 앉으세요, 좀. 커피 이거 될 거야? 네. 아, 진짜. 커피 타놓고 지금 커피 다 시켰네, 다 시켰어. 아니 뭐 자고 그러는 건데. 그래서 거기를 갔다 왔다고? 네. 참. 그래. 뭐 이렇게 째려보니? 혼달라고 까불어. 시작합시다. 어째 이렇게 까불어? 아니, 어른한테 까불어가 뭐예요? 어른한테? 응. 내가 어른이지. 나도 성인이에요. 진짜. 나보다 더 나이 많니? 내가 많니? 아니, 지금 사회생활 해서 지금 나이가 뭔 차인데. 너 어이가 없네. 존중을 어허, 해줘야 동방예의지국에서 그런 게 어딨어? 아니, 존중을 해줘야지. 안녕하세요. 어땠어? 송주희 뉴스 그러니까 전용식 체인턴입니다. 어서 오시게 체인턴. 안녕하십니까? 금방 표정을 바꾸네. 어째 그렇게 보채? 천천히 하자니까. 자, 우리 체인턴 오랜만에 그러니까에서 만나보는구만. 그래 현장 취재를 했다고? 네, 그렇습니다. 어디를 다녀오셨는가? 네, 제가 다녀온 현장은 악취와 버려진 폐자재들로 무성한 은하면과 서부면 일대입니다. 악취라면 돼지농장을 말하는 건가? 네, 그렇습니다. 돼지 농장과 사료를 만드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심한 악취로 동네 사람들과 외지인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는 곳입니다. 체인턴이 이곳 지리를 몰라서 그러는데 본래 은하면 주변과 행정구역상 그 보령시로 들어가는 천북하고 그 경계에 있는 그 덕실리 마을. 그래서 그 덕실리 마을하고 천북은 원래 돼지 농장들이 많아요. 그래서 냄새가 아주 심하죠. 그래서 오죽하면은 그 은하면 덕실리에 소독 거점 시설이 들어섰겠어. 응? 바람 부는 방향에 따라 그냥 동네 사람들이 고생을 하는 거지 뭐. 어쩌겠는가. 정식으로 허가받은 업체들이고 이미 들어선 지 오래된 농장들인데 우리가 어쩔 수 없잖아. 네, 그럴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제보가 들어와서 취재를 다녀왔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그래, 제보자가 힘들어하는 것이 돼지 축사로 인한 악취, 그리고 환경 정비, 뭐 이런 건가? 네, 그렇습니다. 홍성군에 이주한 지 1년 정도 됐지만 당장의 불편함과 더불어 홍성군의 발전을 위한 제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체인턴이 지금 우리 메일로 제보자가 제보를 한 그 메일 내용을 토대로 취재를 나갔던 거지 지금. 네, 지금 그렇죠. 우리가 지금 저 영상이. 네. 그래서 체인턴이 그 사실 진위 여부를 지금 보고 왔는데 기왕이면 체인턴이 그 제보 내용 네. 그 글을 한번 읽어주면 어떻겠는가? 네. 그럼 제보자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제가 홍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중심으로 올리는 글로서 홍성군의 전체적인 평이 아니라 제 활동 영역에서 보고 듣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홍성은 아름다운 곳이 많은데 그 경치 좋은 곳에는 영락없이 축사나 묘지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경치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묘지와 냄새나는 축사는 결국 외지에서 귀촌인의 걸음을 내치는 것과 같습니다. 분명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외지인들은 축사와 묘지 등에 대해서는 기겁을 합니다. 외지인들 사이에서는 홍성에 가려면 은하면과 결성면은 절대 피하라는 말이 있을 정도이니 그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알만하지 않습니까? 이미 악취에 적응된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저를 포함한 외지인 처지에서 볼 때 도대체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저는 주변 사람들이 적응하고 살아가는 걸 보면서 나도 조금씩 적응이 되어 그 사람들처럼 문제를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솔직히 두렵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인천을 자주 오가는데 인천에서 내려올 때는 광천 IC로 진출하여 목현 교차로에서 임해관광도로를 타고 집에 옵니다. 하지만 그 도로에 진입하여 조금 더 가다 보면 숨이 막힐 정도의 악취가 납니다. 도대체 악취 규제 관련법이 없는 건지 단속 공무원이 없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악취를 배출시키는 업체는 돈을 버니까 참을만 하겠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변 주민들 혹은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더럽고 지저분한 곳도 많은데 임해관광도로에서 수룡동 마을로 우회전해서 판교보건소와 이어지는 길을 가다 보면 우거진 잡초 사이에 으스스한 폐허들과 녹슨 컨테이너들, 밤에는 가로등이 한두 개밖에 없는 거의 칠흑 같은 상태이고 길 옆 땅을 합법인지 불법 점유한지는 모르지만 그 밭은 1년에 몇 번은 발효시키지 않는 가축 분뇨를 부어놔서 주변의 악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현재도 심어놓은 옥수수들이 바람에 도로 쪽으로 쓰러져 있어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시골 살림은 이런 모든 것을 감수해야만 살 수 있는 겁니까? 아무리 시골이라 해도 분명 관련법이 있을 텐데 외지에서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이 길로 안내하는데 이젠 정말 부끄러워집니다. 또 한 가지 느낀 점은 홍성에는 젊음은 없고 홍주 천년만 있는 듯 합니다. 그러니 젊은 청년들이 남아있겠습니까? 역사에 대한 인식도 필요하지만 늙은 홍성이라는 분위기는 탈피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 아들이 26살인데 함께 홍성에 내려오기로 돼 있었는데 혼자 홍성 여기저기를 살펴보더니 결국 안 내려온다고 해서 결국은 못 데려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 말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공무원들이나 근처 주민들 대부분이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따라서 악취를 배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근거한 단속과 예방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더럽고 지저분한 곳은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시고 청소도 부탁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이방인과 같은 느낌이 아니라 홍성을 사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결국 홍성으로 이주해온 사람이 후회하고 다시 돌아가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수고했네, 제인턴. 긴 글 읽느라고 수고했네. 자, 그래서 서두에도 말했지만 글쓴이 글을 요약해보면 축산 악취 그리고 환경 정비 문제인데 더 심각한 것은 본문에 얘기한 대로 발효되지 않은 그냥 얘기하지 생똥하고 생오줌을 그냥 자기네 옥수수 밭에다가 그냥 뿌려댄다는 거 아니야? 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축산 분유와 그 관련법에 의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거거든. 누가 요즘 감히 축산 악취 전국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누가 어떤 생 무식한 놈이 그거 길거리에다가 밭에다가 논에다가 똥오줌을 함부로 버려. 그거 큰일 나. 이런 거 고소해버려. 벌금 물이고 벌금 매기면 되는 거지. 왜 고통을 당하고 있나? 희한한 참 그거 문제네. 그래서 느낀 거 없나?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대안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 대안이 없어.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본인 사유지라고 해서 자기 밭에 있는 작물이라고 해가지고 짐승들 똥 오줌을 함부로 갖다 내버리면은 동네 그 심한 악취는 다 고스란히 동네 사람들 몫이잖아. 그래서 법이 개정되고 법이 만들어진 거고, 요즘 세상에 어떤 미친놈이 자기 똥 그걸 함부로 내버려. 이건 완전 고속감이야, 고속감. 그 제보자한테 얘기해, 고소하라고. 어? 그리고 또 뭐 버려진 컨테이너 박스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게 다 사유재산이잖아. 근데 내가 지금 말하는 거는 정정당당한 자기 땅에다가 자기 재산, 물론 타인들이 봤을 때는 쓰레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폐기물. 그렇지만 그 땅 주인 입장에서는 내 귀중한 재산일 수도 있는 거야. 소중한 물건일 수도 있는 거고, 나중에 쓰려고 보관하고 있는 물건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손길이 못 미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네. 네, 사실 이분이 국민신문고와 홍성군청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역시 사부의 지적처럼 사유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합니다. 어디? 홍성군청? 아닙니다. 서부면사무소 직원과 이장이 찾아와서 옥수수밭 주인한테 이야기를 하겠다는 답변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 어쩔 수 없는겨. 그럼 사부가 말한 대로 홍성은 축산의 도시이니까 어쩔 수 없이 동네 곳곳에 있는 축산 악취에 시달려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달 출범한 홍성군 축산 악취 개선 추진단의 활동에 기대를 걸고 있는데요. 그래, 뭐 비단 뭐 홍성뿐이겠어.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지. 그래서 뭐 축산과 공무원이랑 뭐 생산자 대표들, 뭐 축산 환경, 뭐 지역 주민 대표들, 뭐 농가 대표들, 뭐 이렇게 이제 환경단체들 뭐 이렇게 이제 한데 어우려서 한 모둠으로 이렇게 구성했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이미 이렇게 추진단이 구성됐으니까 이제 저마다 이제 지역 주민과 축산 농가들 소통 창구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지만, 사실 뭐 악취라는 것이 느끼는 사람마다 저마다 다르잖아, 그러지? 네. 그래서 힘든 이유지. 그리고 넌센스인 것이 뭐냐면, 축산의 메카 홍성군이야, 그지? 축산의 메카. 어찌 보면 홍성군이 성장 동력이야. 그런데 지역 주민들은 축산 악취? 이것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넌센스지, 넌센스. 축산군에서 악취 때문에 못 살겠다. 하지만 사부 일반 주민들 전부가 축산에 종사하진 않잖아요. 일방적으로 피해를 볼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서 내포 신도시도 악취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지금 거의 농장들이 이전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바로 그게 문제의 핵심이야. 축산의 메카 홍성군이지만 그만큼 홍성 국민들은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것이고, 그래서 아쉬운 것이 홍성군이 피해를 보는 국민들에게 보상의 차원에서, 공공의 차원에서 어떠한 정책을 펼쳐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다 같이 공감하고 상생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드는 거지. 결국은 축산농가만 배부르고 우리는 피해만 입고 있다 라는 심리가 작용한다는 거지. 아, 그런가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안이 있을까요, 사부? 그런 거는 높으신 분들이 정책적으로 풀어야 하겠지만, 지금 뭐 단순하게 개념만 이야기하면 필연성, 당위성을 홍성군에서는 국민들에게 알려야 해요. 금방 내가 말했던.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러한 축산산업으로 홍성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고, 또 홍성군이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다.
라는 그러한 것을 심어줘야 돼. 1차적으로는. 그쵸.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홍성군에서는 국민들에게 공공의 그 무언가를 베풀어야 한다는, 아까 얘기했지. 네. 보상 차원에서. 네.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모두가 만족하고 납득이 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찾아야 돼. 그게 숙제야. 그렇기 때문에 결코 쉽지만은 않아. 그래서 높으신 분들이 필요한 거지. 공무원들이 필요한 거고. 그렇다고 말 그대로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때부터 해오던 우리 가업인데 왜 못하게 하느냐? 왜 지랄들 하고 있어?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고 있네? 그렇지? 생각을 해봐. 굴러온 돌이 지금 박힌 돌을 빼내고 있는 거야. 나는 내가 내 땅에서 우리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부터 수십 년을 지금 해먹고 있는데,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장을. 왜 니들이 우리 집 근처에 이사 와가지고서 왜 냄새난다, 뭐냐, 왜 지랄들 하냐는 얘기야. 우리도 먹고 사는 생업이 달려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반발을 하면은 그때는 답이 없어요. 에? 그때부터는 이제 싸우자는 거야. 그렇다고 언제까지 홍성군이 축산 농가들을 외곽으로 빼돌릴 거야? 이전시키는 거지. 결국은 은하 결성 서부 이 외곽지대가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거잖아. 지금 오늘날 도시가 발전하다 보니까 커지니까. 그게 결국 꼭 보면은 이렇게 마구잡이식으로 몰아붙인 그런 정책을 옛날 70년대, 80년대처럼 60년대처럼 뭐 펼칠 수는 없는 거고. 지금 이 시대에서. 그래서 너무 밀어붙이면 마구잡이식으로 축산 농가들을 몰아붙일 수도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또 다시 또 얘기하지만 또 만약에 축산 농가들이 단체 행동으로 이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응? 그렇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난센스라는 것이 다들 낚시 때문에 못 살겠다, 응? 못 살겠다 하면서도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어김없이 식탁에 돼지고기와 닭고기, 소고기가 올라올 거야. 올라왔고 올라오고 있어. 어찌 보면 이 또한 편향된 이중잣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고양이가 쥐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쥐도 고양이를 문다잖아요, 사부. 당장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축산 농가들이 단체 행동을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당연하지. 어쩔 수 없어. 가령 2018년이지. 그 2018년 4월 개정된 그 가축사육 제한 조례, 그 입법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었어요. 축산 농가들이, 단체들이. 지나치게 환경적인 관점에서 축산업을 재단하니까 이 축산물 소비자 가격 폭등과 이 농촌이 황폐해지는 문제, 그리고 축산업과 연관된 산업의 위축, 그리고 일자리 소멸 등 중요한 공익을 위협하고 나아가 축산업의 기반 붕괴까지 초래할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면서 단체 목소리를 한번 낸 적이 있었어요. 가축 사육 제한이면 신규 농장에 해당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축산 산업에도 미치는 여파가 상당할 것 같아요. 그렇지. 사실상 신규 가축 농장은 이제 못한다는 거야. 이젠 기존에 하던 사람들만. 그러면 어떻게 될 거야? 그러면 산업 자체가 10년, 5년, 10년, 20년 후에는 결국은 소멸된다는 얘기지. 그럼 우리나라 이 축산업, 요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기타 등등 이런 가금류 포함해서 다 외국산 수입한 거 먹어야 되잖아? 그렇죠. 아이 막말로 축산 냄새 나는데 뭐로 그 축산업을 이끄나? 뭐저지 다 폐쇄시키고 수입해 먹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 신규 농장들도 들어와야 폐쇄되는 농장들하고 이 비율이 맞잖아. 그렇죠. 그래서 허가 관할 지자체에서 허가 사항으로 그거를 조절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작년에 폐쇄된 게 된 곳이 몇 개니까 이제 앞으로 홍성군 전체적인 규모로 봤을 때는 몇 도의 사육두수가 필요하니까 거기에 맞는 농장이 몇 개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요번에는 올해에는 한 2개 정도 신규 농장들을 허가를 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 진입을 좀 시켜주고 그래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아예 없어요. 신규 농장들이 들어설. 그러면 뭐 마찬가지야. 다른 식당들하고 똑같은 거지. 프리미엄 붙여가지고서 아들이 하다가 아들이 물려받다가 다른 사람들한테 대파는 그런 또 부작용이 또 일어날 수도 있어요. 신규 진입이 안 되니까 기존에 있는 농장을 인수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또 악영향, 악순환이 또 계속 되풀이 된다고. 따라서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국산 축산물 생산 시장 규모가 차례대로 위축된다고. 이제는 수입 물량의 물동에 뒤집어져요, 이제.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그래, 개인적으로는 농장의 그 각 지자체 그 각 농장의 그 사정과 상관없이 관계없이 각 지자체에서 지금 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단순하게 거리 제한만 시킨다면은 이건 결코 악취 문제의 근본 문제가 될 수 없다. 결국 눈 가리고 아웅한다 라는 거야. 네, 정말 그렇네요. 그렇다면 축산 농가에서 할 일은 없나요? 악취 저감을 위한 노력들이요? 물론 농가에서도 노력들은 할 거야. 신경 쓰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스스로 축산 환경 개선에 대한 의식들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를 시도한다고는 들었어요. 뭐 구체적으로 돼지 농장에서 ICT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시키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양돈장 내부를 연동시키는 거지. 그래서 컴퓨터와 스마트폰에서도 나의 농장 내부와 외부 환경을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야. 일종의 CCTV 역할을 하면서 암모니아 배출량이 얼마가 되고 경계치를 뭐 넘어섰을 때는 뭐 경고를 울린다든지 선풍기를 돌린다든지 그렇게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이제 관리를 하고 있다고들 하니까 이 농장주 입장에서는 악취라든지 이제 농장 환경을 수시로 이제 알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유비쿼터스가 되는 거야. 뭐 얼마 전에 자료를 보니까 요즘에 그 3단 바이오 탈취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농장들이 그 악취 저감을 위해서 설치해서 이제 효과를 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자료를.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노력들, 양돈장 주인 업자들의 그 의식 개선, 그리고 이 정보통신기술이라는 그런 신기술이 만나서 이제 효과를 보는 거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또, 그런 식으로 실마리를 풀어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냐.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죠. 농촌지능청도 그런가? 깨끗한 농장 만들기 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지원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매년 각 지자체에 뭐 1개, 2개 농장밖에 안 되고 본인들 뭐 자부담도 뭐 좀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어차피 농장 축산업에 종사할 것 같으면은 그러한 깨끗한 농장 사업에 편승해서 좀 더 그런 악취 저감에 이제 노력을 기울이고 하는 노력도 이제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그런 농장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농장 앞을 지나가다 보면 그 깨끗한 농장 뭐 이렇게 입간판이 있으니까 그 주위에는 좀 악취가 좀 덜하다고 해요. 그래서 또 하나 이제 또 아쉬운 거는
아까 얘기했죠. 그 옥수수 밭. 예. 그거는 나는 내가 볼 때는 그런 사람은 빨리 행정당국에다가 고발 조치를 해가지고서 각축 분뇨 처리법에 의거해서 벌금을 물러줘야 돼요. 그래서 2000년 박근혜 정권 때인가 가축 분뇨 요 사업 이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서 누구도 함부로 생똥 오줌을 아무데나 방류해서는 안 되고 버려도 안 되고 뿌려도 안 돼요. 내 논과 밭이라게도 생똥과 오줌을 버리면 안 돼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나는 옥수수 밭에다가 생똥과 오줌을 거름을 60년대 50년대도 아니고 거름을 그냥 통째로 붓다는 거는 그거는 본인이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지역의 이기주의자지. 그런 사람은 그 지역에서 못 살지. 그 동네에서.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가축 분뇨 처리 과정,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향후 활용할 것이냐 하는 연구도 이제 지속적으로 필요한데, 결국 이 자원화 방식, 정화 처리 방식, 에너지화 방식, 요거를 활용하고 정리하는 노력 또한, 지금 머지않아 이제 빛을 발하지 않을 거냐, 빛을 발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뭐 지역 주민들과의 그 갈등의 폭을 자꾸 좁혀 나가는 것이 그건 이제 그 행정 당국에서 할 문제지만 결국은 주민들과 업자들 간에 상생을 해야 된다는 목표점은 똑같은 거예요. 그죠? 지역에서 같이 상생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면은 분명히 해결책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부 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 이런 거는 없을까요? 없나요? 있겠니? 이게 사실 이 민감한 문제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또 제이턴이 물으니 뭐 말을 해야겠구만. 그래. 사실 악취라는 것은 그동안에 뭐 대학 교수나 연구진이 그래 환풍기라고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즘은 돼지 농장 같은 경우에는 무창동사예요. 무창동사. 창이 없어. 악취 때문에 창이 없는데, 그러면은 그 악취가 내부에 쌓일 거 아니에요. 암모니아 가스가. 그러면은 그때 환풍기를 들어요. 환풍기를 틀어. 그래서 내가 어떤 그 월간 양돈인가? 네, 2년 전인가 그 기사를 보고서 그 어떤 대학 교수인가 누가 그 연구 요거를 뭐 했는데, 난 아주 웃겨가지고 기도 안 차는 게, 농장의 환풍기를 바람의 방향에 맞춰서 돌리라는 거야. 가스를, 환풍기를 바람의 방향에 맞춰서.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은 어떻게 하라고? 냄새를 다 맡아야지. 그렇게 해서 농장의 암모니아 가스하고 나쁜 실내 공기를 정화시킨다? 그러려면은 뭐예요? 결국은 환풍기 장사들 먹고 살기 위한, 그죠? 환풍기 장사들 먹고 살으라고 그렇게 좋은 기사 써주는 거지. 그런 말은 누구는 못해?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대학 교수들, 연구자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요렇게 빗대서 얘기하는 것처럼 환풍기 업자들이 있는 만큼 돼지들이 뭐를 먹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뭐 먹었지, 돼지들이? 생각해. 곡식? 구종물. 사람이 먹다 당긴 구종물. 그래서 동네 아저씨들이 자전거 타고 구종물 수거해 가고 그랬죠, 저녁이면. 그때 돼지가 맛있었어.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거의 이 단지에서 이제 기계식으로 키우다시피 사육을 하니까 결국은 재배 환경이라든지 뭐 이런 건 차치하고, 결국은 우리가 그 구종물처럼 돼지들이 성장하고, 그렇죠. 돼지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먹는 공급원인 사료. 그 사료가 결국에는 단백질 함량이 높다는 거예요. 단백질이.
그래서 결국은 암모니아 냄새가, 똥 냄새가 이렇게 너무 독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예? 그런데 이 문제를 축산 농가들도 다 알고 있어요. 사료업자들도 다 알고 있어. 예. 그렇지만 농장주들이 섣불리 뭐 친환경 단백질 함량을 줄인 사료가 새로 나왔다 이래도 그분들은 못 바꿔요. 왜? 그 사료를 잘못 바꿨다가는 이 돼지들이 뭐 폐사할 수도 있고 극단적으로는 예. 또 성장이 발육이 늦어진다든지 그러면 실질적인 돈하고 수익하고 연관되는 거니까 그래서 상당히 꺼린다는 얘기예요. 쉽게 사료를 바꾼다는 건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죠? 이 일반 하우스 농가들이나 일반 농민들도 종자들을 뭐 할 때도 새로운 종자 봐서 실패했다고 그런 소리 많이 들으니까 상당히 고심하면서 누가 잘 되는 거 이제 따라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단백질 함량을 조절해야 되는데 이게 사료 회사들이 스스로는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 사료 회사들도 수익과 관련되니까. 그렇죠. 그럼 법적으로 규제를 하면 되지 않나요? 물론 법적으로 규제하면 되죠. 그런데 어떤 놈들이 그런 데까지 신경을 써? 예? 어떤 놈들이 그런 거 신경 써? 지금 당장 예? 내년 대선이고 지금 경선에 신경 써가지고서 다들 개절할들 해야 되고 앉아있는데 민생들하고 연관된 이런 법안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새끼들이 어떤 새끼들이 국회의원이라고 빠찌나 달고 말이야. 새끼들이 말이야. 하여튼 뭐 그런 데까지 신경을 쓰나? 안 쓰고 또 어쩌면은 이미 사료 회사들이 국회의원들한테 손을 뻗쳤을 수도 있지. 그렇죠. 단백질 함량 기준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그러한 노력도 필요하겠다. 우리 국민들이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청원을 하든지 아니면 힘을 모아서 아는 정치인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면은 머지않아 그러한 법적 근거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기대합니다. 그래서 홍주인 뉴스 그러니까 전용식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알겠는가, 칭턴? 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현장 취재 뭐 처음으로 해봤는데 그럼 무너진 옥수수밭도 찍어 온 거 아까 봤고 또 악취는 실질적으로 맡아봤나? 네, 맡아봤죠. 어떻던가? 엄청 심하던데요. 생각보다 냄새가 심해서 놀랐어요. 너무 짧은데. 아무래도 도시에서 살다 왔으니까 아무래도 나는 홍성 토백이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냄새를 맡아 왔으니까. 그리고 또 그래 기왕 말 나온 김에 한마디만 더 추가를 해서 내가 첨언을 해보면 먼저도 내가 모 의원하고 용터뷰할 때 내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 지금 90년대 이후에 구제력이 발생하면서 지금 건 한 30년 가까이 5, 6년 거의 30년 가까이 그런 메모를 했단 말이에요. 가축들 가금류들을. 그럼 그거를 그때는 초창기에는 사실 무지했지. 그냥 땅 파고 그냥 묻어버렸어. 지금은 그래도 어찌기 뭐 천막이나 비닐로 같은 거 이렇게도 뭐 이렇게 땅을 파서 한다고 하는데 뭐 우리가 실제 그 현장을 안 봤으니까 그거는 모르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지하수까지 그 오염이 되는 거예요. 사체들이. 그렇죠. 오염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그 오염된 것이 어딘지 뭐 이런 연구 결과도 없고 또 매몰 장소도 우리가 어딘지 짐작을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모르고 그래서 홍성 당국에서는 어쩌면은 그러한 지하수가 오염이 됐기 때문에 여기는 농장이 분명히 없는데 왜 여기서 악취가 나고 그럴까
왜 비가 오면은 물이 흘러내려가면은 왜 악취가 날까 하는 그 문제도 나는 그 지하수가 오염이 돼서 물론 냄새가 나는 원인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하수를 오염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진짜 정수기에서 나오는 정수된 물 아니면은 못 먹어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미 홍성군도 이미 그런 환경 오염에서 이런 악취 저감 그런 사업을 펼칠 때 그러한 환경 오염, 이미 이제 오염된 그 땅, 이걸 어떻게 이제 정화를 시켜가지고 다시 되살아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또 찾고 모색해보는 그런 활동들도 필요하다. 네, 이렇게 저는 주장합니다. 역시 그러니까죠. 네. 그러니까야 이제 우리 체인턴이 열심히 취재를 다녀야 돼. 나는 이제 이렇게 던졌으니까. 알겠나? 네. 예, 알겠습니다. 자, 홍주인 뉴스 그러니까 전용식 이렇게 오늘 시간 마칠까 합니다. 자, 마무리 인사하시게 체인턴. 지금까지 그러니까 전용식 체인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